받은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발표했었는데 올해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굉장히 관심 많이 있으실 테고요. 저희가 분야가 꽤 넓어져가지고 조금 세부적인 이슈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0분 받아가지고 조금 빨리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잡스가 두 가지 융합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세 가지 융합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글도 쓰고 책도 몇 권 내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저희 회사는 이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벤처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40건 정도 투자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드릴 계속 이제 의료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의료계와 헬스케어가 아주 큰 변화를 많이 맞고 있죠. 결국에 저는 쓰나미에 비유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큰 진원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 이제 이런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은 이제 엔데믹으로 제가 왔습니다만은 지금 마스크도 쓰신 분들 별로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코비드가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아주 큰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될 변화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압축적으로 되게 많은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뉴노멀이 오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 사실 팬데믹 전에 코로나로 가는 상황 그 변화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에서 지금 엔데믹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이제 기회들과 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투자 기회들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이런 정도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헬스케어 중에서 IT 기술 쓰는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의료 분야와 겹치는 게 있고 안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오늘 규제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의료와 의료 아닌 헬스케어 부분들을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이냐 같은 것들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키워드들이 여기 세 가지로 조그맣게 들어있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나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같은 부분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혹은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부르는 요 세 가지 키워드들이 이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비상장 투자이든 상장사의 투자이든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아주 많은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좀 매크로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결국에 글로벌 혹은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수년 동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요. 팬데믹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특히 이런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아주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됐고, 투자 규모이든 투자 건수이든 평균 딜 사이즈든 모든 것들이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이제 어떤 사상 전례 없었던 건강의 위기에 대해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사상 전례 없는 큰 기회를 잡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게 2020년 이 데이터였는데, 2021년도에는 상반기만에 또 기록을 다 갈아치우게 되면서 또 역대급의 한 해를 보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나 이제 코로나, 특히 저희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약간 반동 같은 게 있으면서 그 특수가 끝나가지고 다시 좀 꺾였습니다만은, 사실 이 헬스케어라는 특수한 이 세부 분야가 아무리 유망하다고 하더라도 매크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꺾였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상하고 있는 이 트렌드는 이제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인터뷰 같은 거, 이데일리도 제가 인터뷰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가 확정된 미래, 정해진 미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된 분야들은 교육이든 물류든 커머스든 뭐든지 간에 그런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분야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들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리 봤을 때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가지고 조금 이제 느리게 갑니다. 이 속성 때문인 거 잘 아실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 자체는 우리가 의심할 나위가 없기 때문에 아주 큰 기회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저는 데이터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결국 우리 어떤 미래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게 되는 정밀 의료, 맞춤 의료, 예방 의료, 예측 의료 같은 것들이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디지털 헬스케어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당시 잘 안 넘어가는군요. 이게 제가 바라보는 저희 분야의 어떤 구조인데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데이터의 측정, 통합, 분석, 활용,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식으로 세부적인 분야로 구성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글로벌에서도 이 단계에 걸쳐가지고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최근에 보시면은 요 세부적인 네 단계를 각각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걸 전부 다 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이 그러하고,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요
24가지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런 이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대략 측정부터 예를 들면 뭐 진료, EMR 데이터, 진료, 방문 진료, 뭐 대면 진료 원격으로 다 하게 되고, 약 처방에서 온라인 약국으로 약 배송하고, 이후에 이제 뭐 AI 스피커룸을 하는 이런 것들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아마존이 최근에 이제 뭐 제약이든 뭐 약국이든 병원이든 뭐 이런 분야까지 확장하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경기가 허물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그런 의료 쪽이나 이 전통적인 헬스케어 기업들이 아마존 같은 곳들이랑 경쟁하리라고는 상상했을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M&A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저희 분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외부에 있는 MS나 뭐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혹은 그 아마존이나 이런 CBS 같은 이런 기업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작은 기업들, 비상장 기업들이 서로 M&A하고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뭐 리스트 끝도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트렌드는 지금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비상장 기업들이 서로 M&A하고 이런 트렌드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직 뭐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런 트렌드가 이 국외이든 국내이든 되게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가 좀 전반적인 인트로였고요. 여기부터는 제일 요즘에 핫하다고 말씀드린 3가지 키워드, 원격의료, 의료인공지능, 디지털 치료제 3가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격의료는 사실 최근까지도 많은 이제 이슈가 있고 변화가 있었던 그런 이 분야인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원격의료가 명시적이고 전면적으로 불법이었죠. 그래서 명시적이라 하면 한국의 법에 이렇게 적혀져 있고, 전면적이라 하면 사실 원격의료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세부 분야들이 있는데 한국에 싹 다 금지였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금 이제 변화가 있어 왔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거치면서 원격의료가 이 글로벌리 아주 큰 주목을 받게 되었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는 뭐 원격의료 써봤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에는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했습니다만 써봤다 이런 분들이 10% 내외였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증가해가지고서 피크를 찍었을 때는 거의 뭐 한 50% 이상의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대면 진료 대신해가지고 원격의료 쓰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피크를 지났지만은 이제 조금 업앤다운을 이렇게 좀 내려가가지고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플라토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그 바이오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습니다만 결국 수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격의료가 미국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 많이 떴던 이유도 결국에 수가를 되게 잘 줬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최근까지도 많이 이제 엔데믹으로 들어가면 수가를 과거로 돌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일단은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한국도 2020년 2월 정도에 이런 복지부에서 이런 발표가 나면서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가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고요. 잘 아시는 이제 되게 많은 기업들이, 특히 비상장 기업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거의 뭐 대원격으로 스타트업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원격 건수들이 계속 쌓여가다가 거의 한반도 이제 유사 이래로 최초이자 최대의 원격으로 경험을 했는데요. 복지부 발표를 따르게 되면은 재택으로 포함하게 되면 뭐 3,600만 건이 넘어가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700만 건 이상의 저희가 실제 리얼월드에서 원격 진료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변화들이 있었는데, 의협도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원격으로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전향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복지부와 의협이 이렇게 말씀 나눠가지고서 이런 합의를 이제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3월달에 복지부에서 이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이제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시게 되면서 이제 더 많은 변화들이 조금 일어났는데, 일단 법에서 원격의료가 지금 불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은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이런 이제 개정안들이 5개 정도 지금 올라가가지고 아직까지 계류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 더 최근 뉴스가 이제 이 복지부와 의협은 이제 뭔가 결정을 했지만 이 국회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많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계속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약사 출신 의원님들이 반대가 심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후에 이제 5월 초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로 낮춰지면서 사실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이라고 한 것이 이제 이 코로나 위기 상황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요 경계로 하향된 이후에 이제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크리티컬한 부분이 결국에는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거 그러니까 원격으로 초진을 원격으로 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초진을 원격으로 할 수 없으면 플랫폼 파워가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업성이든 되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결국에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뭔가 이제 시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진동 환자 위주로 하기로 되어가지고 이 기존의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의 원격 진료 플랫폼들이 많은 주목을 받은 이후로 보다는 지금 이제 되게 많은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적으로 볼 때는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격 진료를 한국에서 특히 초진부터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저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원래 있어 왔고, 제가 사실은 2022년 3월 달에 요 슬라이드가 뭐냐면, 한국 원격의료학회에 제가 키노트를 하면서 앞에 많은 원격의료 산업계 분들이 계실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했었는데, 초진이 원래 이게 원격으로 되기 힘들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명분도 없고, 특히 이제 양쪽에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뭔가 플랜 B나 피보팅 하는 걸 실패하셨기 때문에, 여튼 이런 지금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 이제 기업들이 실명이 나옵니다만은 이 서비스 시범 사업 거치면서 서비스를 그만두게 되셨고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코멘트를 드리게 되면은 뭔가 이제 여러 이제 이관계 조율에 실패하기도 했고 불필요한 반감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플랜 B도 부재했었고 피보팅도 잘 안 짰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의료인공지능 얘기를 제가 조금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10분 정도 더 남은 거죠. 의료인공지능은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은 데이터를 생애 전주기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쪽으로 의료가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다차원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측정하는 쪽으로 의료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요. 되게 많은 기업들이 최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나와가지고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됐었고, 이제는 모두가 원래는 저희 분야만 알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모두가 아실 이제 뷰노드, 루닛이든 이런 기업들도 되게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진료과를 막론하고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을 돼가지고 결국에 요게 이제 더 진행되게 되면 인허가로 갑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에도 시작처 가가지고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 제가 이 강의도 해드리고 왔는데, 여튼 미국에서 보시면은 FDA가 요거 옛날 데이터는 2022년 말 정도의 데이터가 오피셜리 제일 최근 데이터인데 500개 정도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가 인허가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국도 2018년도에 1호 인허가가 시작돼가지고서 제가 최근에 시작처 가서 물어보니까 200개는 아직 안 넘고요. 한 180개 정도가 지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 며칠 전에 이제 코라인소프트까지 이제 의료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업들이 IPO를 많이 하게 되면서 산업적인 마일스톤도 잘 이제 이렇게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루닛 같은 경우가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제가 한 10년 됐는데 한국에서 요 기치 내걸고 한 지가 많은 분들이 회의를 많이 가졌어요. 한국에서 한 1조 되는 기업 나오겠냐 이 작은 시장에서 하셨는데 이제는 루닛을 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비상장은 아니니까 유니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3조까지 이제 가셨으니까 한국에도 이런 잘하는 기업들이 이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그러니까 세부적인 유형으로 인공지능들이 나왔었고 나중에 이제 또 서 대표님께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뭔가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이버도 요즘에 초고대 인공지능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 이제 분야 자체에서 많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의료에도 이런 쪽의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큰 기초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프리트레이닝 시킨 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파인 튜닝해서 여러 문제에 쓰게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챗GPT 같은 것들도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특히 이런 텍스트만 가지고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메디컬 노테이킹을 한다든지 의학 지식을 물어본다든지 이거 이제 USMLE 의사 면허 시험 통과한다 이런 얘기 아시죠? 그리고 다른 진료과 의사한테 컨설트 받는 의학 자문 받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특히 식약처도 마찬가지고 FDA도 이런 규제 때문에 많은 이제 고민들을 시작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챗GPT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범용 목적이기 때문에 인디케이션을 한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런 CDSS로서 챗GPT도 의료기기로 기존에 했던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기로 정의가 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인디케이션 자체를 우리가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규제할 수 있는 방식이 좀 과거의 방식과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제 고민들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면 요즘에 멀티모달 AI로 가고 있어가지고 특히 의료에서도 이런 텍스트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오디오, 뭐 이미지, 뭐 EHR 시그널 오믹스 데이터 같은 걸 다 활용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제 여러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뭐 그 구글에서는 매드팜 M이라고 하는 멀티모달 AI를 발표하셔가지고 되게 이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를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려보면 요즘에 아주 핫한 키워드였고, 특히 비상장 시장에서 지난 몇 년 동안에 디지털 치료제 뭐 DTX라고 하면은 뭐 거의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많은 경우에 그게 너무 과도하다고 여러 번 경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낙관합니다만은 되게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여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소프트웨어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앱이든 뭐 게임이든 VR이든 뭐 챗봇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의료기기로 인허가 받고 일반적으로는 처방을 받아가지고 환자에게 전달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것들을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가이드라인 같은 건 잘 나와 있고, 미국이나 독일은 거의 40개 정도가 지금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고, 독일은 특히 인허가 받으면 수가를 자동으로 줍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그 임상시험 계획 승인 받은 것이 한 15개 내외로 있는 것 같고요. 지난 2월 달에 에임메드 솜즈가 1호로 인허가를 받았고, 4월 달에 웰트 I가 이제 둘 다 불면증 관련인데요. 이 2호로 인허가 받아가지고 지금 2개의 디지털 치료제가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진료과로 보게 되면 멘탈 헬스나 뭐 중독이나 뭐 신경과나 이 만성질환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앞으로 증명해야 될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요 슬라이드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앞으로 이게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기회들이 많이 장기적으로 있을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되게 너무 산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지금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결국에 이 페어 세라픽스라고 하는 이 분야를 아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하신 이름일 텐데, FDA에서 최초로 인허가 받았고, FDA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유일하게 FDA 인허가 받은 파이프라인 3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최초로 나스닥 시장에서 IPO 했던 기업이 올 초에 이제 파산을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뉴스입니다만은 또 다른 대표적인 회사인 알킬리 인터랙티브라고, 거기도 나스닥 시장에 IPO 했는데, 처방 모델을 버리고 거기 게임으로 ADHD 치료하는 기업인데요. 처방 받아가지고 하다가 그 모델을 버리고 이제 B2C로 DTC로 하겠다고 지금 이제 아주 큰 피보팅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결국에 모든 것들을 다 넘어야지만 이제 결국에 뭐 환자에게도 가치를 전달하고 돈도 많이 버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뭐 임상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인허가 받아야 되고, 특히 보험에서 페어도 그렇고 이번에 알킬리도 결국에 페이어들이 너무도 보수적이고 잘 증명되고 인허가 허가까지 받은 기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이제 뭐 민간보험이든 공보험이든 설득하기 어렵고, 한국도 지금 심평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나왔던 그런 그 지금 뭐 수가 이 정책 같은 게 초안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분야가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수가가 나와도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되고, 처방한 이후에 환자가 또 사용을 해줘야 되고, 그 이후 데이터 같은 이런 것들에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숙제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알킬리에서 이 보험을 건너뛰고 그냥 DTC로 가겠다 처방 없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변화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큰 분야에서 3가지 키워드, 원격 의료와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제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